오케이, 오늘은 쌍곡선 해볼 거고요. 우리 기존에 있었던 포물선부터 한번 읊조려 보면, 포물선은 어떤 거였냐면 y제곱은 4px라는 가장 기본 형태가 주어져 있고, 이때 우리는 두 점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했냐면 초점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준선이 있었다. 그래서 준선에 해당하는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가 됐었고, 우린 포물선을 어떤 도형이라고 바라봤냐면 초점이 있고 준선이 있으면 곡선 위에 있는 이미 한 점은 초점에서부터의 거리와 준선까지 해당하는 거리가 서로 같아요. 그치? 그래서 항상 이런 점들의 모임을 포물선이라고 하고, 두 번째 타원이 있어요. 타원은 어떤?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잡아주면 되고, 초점에 대한 좌표 어떻게 잡히니? 플러스 마이너스 c, 0이라고 이렇게 잡힐 텐데, c는 어떻게 구해?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은 나오죠. 그렇지. 그래서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주시면 돼요. 알겠지?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주시면 되고, 이때 a가 더 크면 장축이 x축으로 잡히는 거고, b가 더 크면 장축이 y축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축의 길이라는 거, 두 초점으로부터 타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fp 플러스 f'p에 대한 이 길이를 장축의 길이와 동일하게 이렇게 바라봐 주면 됩니다. 그래서 타원은 초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치? 합이 서로 같다라는 거야. 쌍곡선은 어떤 도형이냐면 두 초점이 있는데 두 초점으로부터 점까지 해당하는 거리가 차가 일정한 곡선을 쌍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약간 타원의 정반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얘에 해당하는 수식은 우리 제일 기본형이니까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고요. 여기에다가 1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형태는 x축과 y축이 잡혀 있을 때 오잉, 너무 옆에 그리긴 했네. 프라임이라고 잡으시고, 얘에 대한 좌표가 이제 c, 0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c, 0이 될 거고, 요 꼭지점이 각각 a, 0, 마이너스 a,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고, 그래프를 너무 개떡같이 그려놓긴 했네. 이렇게 잡히게 될 거고, 그럼 결국 이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이랑 P까지에 대한 F까지의 거리, F'까지에 해당하는 거리, 요 알파와 베타가 잡힌다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항상 뭐가 될 거라고요? 이 A가 될 거라고요.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뭐다? 쌍곡선에 해당하는 성질과 기본적인 수식을 가져가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C제곱에 대해서 봐줄 건데, 이거 형태를 봐주면 C제곱이 A보다, 그러니까 C의 절대값이 A보다 커, 작아? 크지? 그치? 그럼 얘는 A제곱에다가 B제곱을 더해주시면 돼요. 됐니? 타원은 우리 생긴 꼬라지를 보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A고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C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C가 A보다 작죠? 그래서 B제곱을 빼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그래프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 정도로 친구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그러면 쌍곡선, 이거 쌍곡선 증명 그 타원보다 조금 더 귀찮거든? 해볼게. 그러면 두 점이 있고요. 두 점은 F와 F'인데 초점. 이 근처에서는 짜장면 맛있는 곳 어디 있냐? 홍반이. 홍반밖에 없어? 근처에?
이 거리의 차가 2a가 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맞니? 이렇게 볼 거라서 우리 루트 x-c에 대한 제곱 플러스 y제곱 맞지? 마이너스 루트 x-c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될 거고 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a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볼게요. 괜찮니? 절대값이니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항시켜 줄 거고 루트 x-c의 제곱에 플러스 y제곱이 되고 는 플러스 마이너스 2a에 플러스의 루트 x 플러스 c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양변 다시 한번 제곱을 할 거니까 얘네 제곱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라서 지금 양변에서 y제곱, y제곱, c제곱, c제곱, x제곱, x제곱이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될 거고 좌변에 있었던 마이너스 2cx를 우변으로 이항시킬 거고 요 루트가 붙어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렇게 서로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위치를 바꿔보면 좌우변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4배 a의 루트 x 플러스 c에 대한 제곱 정확히는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보긴 해야겠다. 제곱에 플러스 y제곱이 되는 거고요. 우변에서는 4배의 a의 제곱에 플러스 4배의 c의 x라고 되어 있는 건데 좌우변에서 우리가 어차피 4배 주어져 있으니까 4배 전부 다 날려주게 될 거고 얘를 다시 한번 뭐 해주게 되는 과정? 또 제곱을 하는 과정입니다. 제곱근이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제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제곱을 할 거니까 좌변부터 써주면 a제곱에 x제곱 플러스 2c의 x에 플러스 c제곱의 y제곱이 될 거고요. 우변은 a의 4제곱에 플러스 2a제곱 c의 x에 플러스 c제곱의 x제곱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치? 맞아. 좌우변에서 a제곱 2cx, a제곱 2cx 똑같이 있어서 얘네는 각각 소거가 되는 친구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소거가 되는 친구고 다시 정리해서 써주게 되면 좌변은 a제곱에 x제곱 플러스 a제곱 c제곱에 플러스 a제곱 y제곱이 되고요. 거기 개빡세네. 우변은 a의 4제곱에 플러스 c제곱 x제곱이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겠죠? 되셨어요?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고 이항시킵니다. 이항시켜서 요 놈은 우변으로 이항시킬 거고 얘도 우변으로 가고 요 놈은 좌변으로 이렇게 넘긴다라고 보시면 c제곱 다시 c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의 y제곱은 a제곱으로 묶었을 때 c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맞아? 그럼 우린 지금 a제곱과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좌우변을 나눠주게 되면 따라서 얘가 a제곱분의 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y제곱이 되고요. 얘가 1이에요. 이런 식으로 봐줄 수 있게 됩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봐줄 수 있고 우린 지금부터 얘를 뭐라고 볼 거라고요? b제곱이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우린 보통 식을 쓸 때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보고 이때 c제곱에 해당하는 값은 2를 더한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라고 봐주고 이 c값이 초점에 해당하는 좌표가 됩니다. 됐어? 이렇게 보고 지금 우리가 그린 거는 결국 어떤 형태냐면 x축에 대해서 꼭지점이 잡혀있는 형태거든. 그래서 자 그냥 증명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알겠지? 됐어? 증명이 된다라는 거고 다시 지워야 돼서 지운다. 우린 두 가지 형태의 쌍곡선을 보셔야 되는데 제일 기본 형태는 결국 아까 전에 봤었던 a제곱분의 x제곱의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되는 형태고 요 케이스에 대해서는 x축과 y축이 잡히게 됐을 때 초점이 잡히게 되고 이렇게 좌우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얘가 마이너스 c고 여기가 c가 되면서 초점들이 잡히게 되는 거고
꼭지점에서부터 꼭지점까지 해당하는 이 거리가 2a가 되는데 얘가 결국 뭐와 같아지게 되는 거냐면 임의의 한 점인 p를 각각 초점까지 해당하는 거리로 빼준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해당하는 절대값과 같아지게 된다는 거.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거든. 됐어? 근데 우리가 풀다 보면 얘가 항상 1이 아니라 어떤 케이스도 잡히게 될 거냐면 a제곱 x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에 마이너스 1로 잡힐 때도 있는데 이때는 쌍곡선이 위아래로 세팅됐을 때야. 알겠지? 그래서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세팅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b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c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됐어요? f 프라임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야. 되니? 그러면 이번에는 점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2b가 되는 케이스가 되죠. 이 차이예요. 되셨죠? 이런 차이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요거는 동일하게 잡히게 되는 거고 초점 사이의 거리가 몇이 된다고? 요 거리의 차가 감마 마이너스 델타에 해당하는 절대값이 얘는 2b가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뒤집힌다라는 거 친구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우린 이 도형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얘네 있지. 각 꼭지점에 해당하는 중점이 우린 쌍곡선의 중심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 그래서 꼭지점 잡아주시고 중심 파악하셔야 되고 중점이니까 파악하시고 마찬가지로 초점의 중점도 중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됐어? 그래서 꼭지점이 주어지든 초점이 주어지든 우린 뭐를 찾아야 되고 중심점을 찾아야 되고 이게 평행 이동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 우리 2차 곡선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친구들이 평행 이동하는 걸 바로 해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중심점을 잡아서 얼마만큼 평행되는지 파악하시고 원래 원점으로 바꿔서 식을 잡고 그 식을 다시 평행 이동한 형태로 바꾸는 게 오히려 편할 거야. 항상 구해나가는 과정에서. 알겠지? 그래서 순서가 몇 번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중간 과정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지게 될 겁니다. 됐어? 이렇게 잡아주시고 일단은 요거 좀 보고 계셔봐. 오케이, 이렇게 하고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번 형태의 문제들, 점근선도 먼저 나오네. 점근선까지 하자. 미안. 쌍곡선은 다른 2차 함수들과는 다르게 2차 곡선들과는 다르게 점근선이 등장을 하고, 점근선은 쓱쓱 원점을 기준으로 우리 쌍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텐데, 얘가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1차 함수를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때 얘는 a제곱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됐는데 요거를 우리가 다시 바꿔주게 되면 y제곱이 a제곱분의 b제곱에 x제곱에 플러스 b제곱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지? 맞아? 이렇게 될 거고 이걸 다시 우리가 a제곱, b제곱, x제곱을 공통인수처럼 생각하고 묶어주게 되면 이 뒤에가 x제곱분의 a제곱이요 이렇게 바뀌게 될 거거든. 요거 이해돼?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럼 따라서 우리 y라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의 x에 뒤에는 루트 형태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 그치?
이렇게 되면 리미트 우리가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값은 결국 계속 뭐가 되는 거냐면 0에 가까워지게 될 거고, 그러면 함수의 값 자체가 a분의 b의 x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요 a분의 b x를 뭐라고 본다? 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의 x를 점근선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점근선 구하는 것 자체는 지금 주어져 있는 요 놈 가지고 그냥 바로 푸시면 되고, 평행 이동 되어 있으면 그냥 똑같이 평행 이동해서 점근선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강우는 여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 그지? 숙제를 안 해가지고. 맞아? 뭘 끄덕끄덕거려. 이 정도 내용이면 사실상 거의 끝입니다. 평행 이동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수식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그리고 거리의 차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도만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기본 개념 원리 익히기 위해서 우리 식 한 두세 개 정도만 같이 한번 세워보고 바로 필수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60번에) 1번 두 초점이 잡혀 있는데 초점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4,0이라고 잡혀 있고, 그치? 그럼 C에 대한 값이 지금 4라는 이야기고, 우린 여기에서 거리의 차라고 했으니까 거리의 차라고 하게 되면 이 값이 2a가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초점이 x축으로 나란하게 생겨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 밑에 있는 a, 얘가 2a가 되는 거고 얘가 6이라는 이야기거든. 그치? 그럼 따라서 a의 값이 뭐가 되고 3이 될 거고요. 맞아?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으니까 그럼 a제곱이 9가 되고 c제곱이 16이니까 b제곱이 뭐가 돼야 돼? 7이 돼야 되는 거야. 요거 됐어? 그래서 우리 바로 잡으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a제곱인 9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야 7분의 y제곱은 1이요. 이렇게 그냥 바로 잡으시면 돼요. 끝. 오케이? 어려운 건 없고. 바로 넘어가서 4번 문제 보시면요. 4번, 괄호 4번. 4번 보시면 이번에는 f와 프라임이 0, 플러스 마이너스 8로 잡혔어. 그러면 지금 어디로 생긴 거야? 위아래로 생긴 거야. 그치? 위아래로 생긴 거고, 그러면 이때 거리의 차가 2b가 10이라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럼 b에 대한 값이 뭐가 되고? 5가 될 거고. 그럼 자, 똑같아. 얘들아,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일 건데 c제곱이 몇이니까? c제곱이 64니까 a제곱 플러스 뭐가? 25가. 그치? 그럼 a제곱 몇이니? 맞아? 이렇게 잡혔지? 그러면 이제 식 세우는 거 끝났습니다. a제곱분의 39분의 x제곱의 마이너스 b제곱 25분의 y제곱은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요것만 잘 지키면 돼요. 알겠지? 이렇게 잡으면 거의 끝납니다. 오케이, 바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해보면 그게 좀 보일까? 결국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건 도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구분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수식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기본 형태는 싹 다 풀리게 될 거예요. 어려운 거 없이 싹 다 풀리게 되는 거라서 우리가 성질만 잘 기억하고 기본 형태의 기본형 식을 암기만 잘 해놓으면 거의 다 그냥 끝납니다. 필수 문제 11번. 1번 문제 갑니다. 1번 문제에서는 초점이 0,2루트5고 f와 f'이 0,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5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꼭지점이 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a'이 0,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야. 맞아? 그럼 지금 얘네는 위아래로 잡혀 있는 쌍곡선인 것 같은데 맞니?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 혹은 B, 뭐가? 이번에서 얘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건 A를 파악할 수 있는 거야? B를 파악할 수 있는 거야? B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B의 값이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여기서 B가 1이구나 얘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마찬가지야.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건데, 그치? 우린 이 C제곱 얘를 제곱하면 20이 될 거고 A제곱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A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19구나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되셨어? 이렇게 차례차례 친구들을 푸시면 되고요. 그러면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럼 19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1분의 y제곱이 되고 얘는 위아래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바로 잡히게 되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분모에 1 있는 거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바로 y제곱이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잡고 문제 푸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바로 넘어가고. 필수 문제 2번, 12번. 금방이요, 금방이요. 1번 보기에서 보면 이번에 초점은 f와 프라임이 0,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잡혀 있고요. 점근선에 해당하는 방정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2분의 1의 x라고 했는데 얘네가 뭐였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였었다. 맞아? 그래서 a 값과 b 값이 2배 차이 난다는 이야기고 맞니? 근데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린 결국 뭐를 쓰는 거냐면 분모에 a제곱을 쓰는 거고 b제곱을 쓰는 이런 상황이거든. 그치? 그럼 제곱의 b를 봐주게 되면 제곱의 b는 a가 몇 배? 4배가 되는 거야. 요거 됐어요? 제곱 b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가 여기에 4배가 된다라는 이야기고 우린 지금 뭐가 돼 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초점의 제곱인 25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4배니까 얘가 20이고요. 요 놈이 5가 된다라는 거 친구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쌍곡선을 위아래로 생긴 거다. 그치? 초점이 지금 y좌표를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 놈 바꿔주면 20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5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죠. 됐어? 어려운 거 딱히 없죠? 기본 틀을 가지고 친구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고 숙제를 못했으면 안 한 거죠. 맞잖아. 지금 네가 미적이 밀려가지고. 힘내.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너희가 그게 빠듯하다라는 걸 아는데 공부한 날 숙제를 바로 시작하는 게 난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 시간이 덜 걸려. 그래서 할 거 다 해놓고 최대한 해놓고 숙제를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그렇게 해야 이제 2번 보면서 공부가 되긴 하거든. 네, 지금 너희는 내일 숙제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오늘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몰아서 하고 이게 한번 밀리면 몰아서밖에 안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잖아. 그게 좀 빡세.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이해는 하는데 나는 내가 해본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자, 가자잉. 여기에서 보면 x끼리 묶어줘야 되니까 9x제곱에 마이너스 c⁻x에 그럼 플러스 9라고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되고요. 마이너스 4y제곱에 플러스 16의 y에 그러면 뒤에 누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16이 필요하다. 맞아?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43이요. 이렇게 되겠네. 앞에서부터 우리가 천천히 한번 묶어보면 요 놈은 9배의 x-1에 대한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배의 y-2에 대한 제곱의 형태가 될 거니까 남아있는 것들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니? 7, 마이너스 36 이항시켜서 36이 되고 그럼 따라서 식을 봐주게 됐을 때 요 놈은 4분의 x-1에 대한 제곱이고 마이너스 9분의 y-2의 제곱이 될 거고 요 놈이 1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어요. 맞지? 그럼 중심점에 대한 좌표는 뭐가 될 거고 중심점에 대한 좌표는 1,2가 될 거고 그지? 초점에 대한 좌표를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초점에 대한 좌표를 봐주면 c제곱이 4 더하기 9라서 13이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러면 이때 초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봐주게 된다라는 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에다가 1,2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13,2와 1 마이너스 루트 13,2가 주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꼭지점에 대한 좌표인데 꼭지점에 대한 좌표는 1,2에다가 지금 잡혀있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0을 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0,3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너무 힘들어. 2에다가 3을 더해. 2에다가 3을 빼. 오케이. 됐지. 이렇게 잡아 나가면 꼭지점에 대한 좌표까지 전부 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점근선의 방정식까지만 구해봅시다. 얘들아,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건데, 그치? 근데 여기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켜야 돼? 1만큼, 2만큼 평행 이동시켜야 돼. 이렇게 잡아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끝이야. 되죠?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 잡아주고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서 마무리까지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잡아 나가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 있는 필수 문제 14번. 필수 문제 14번. 이번에는 뭐가 주어졌냐면 두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초점은 3,-1과 마이너스 1,-1이에요. 자, 이렇게 잡혔어.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가 뭐 파악하셔야 돼요? 중심점. 중심점 몇이야? 초점에 중점이 된다 그랬잖아. 1,1. 고마워. 자, 1,1이 됐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1,1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중심점으로부터 초점을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2만큼 떨어져 있지. 그게 뭐야? C야. 요거 이해되니? 그럼 우리는 뭐를 먼저 생각을 할 거냐면 평행 이동한 거 말고 0,0의 중점에서 거리의 차가 2라고 했으니까 2a가 2인 다시 a가 1인 쌍곡선의 방정식부터, 쌍곡선에 해당하는 식부터 먼저 잡아 나갈 거고, 그럼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가 돼야 되니까 c제곱이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b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3이 될 겁니다. 그치? 그럼 그대로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원래 1번은 뭐부터 구하는 거냐면 1의 제곱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제곱은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x축 y축. 예. 1이죠. 그치? x축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럼 얘를 이제 두 번째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켜야 된다고? 1,-1만큼 평행 이동시켜야 되니까 x-1에 대한 제곱의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얘가 1이래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그래서 그냥 천천히 원래 기본 틀에서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풀이를 보면 제일 처음에는 이거 증명하듯이 거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 비추고 그냥 친구들 기준 잡고 방정식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알겠지? 가봅시다. 필수 문제 16번에서 1번. 15번 안 했는데. 15번 안 했어? 15번 안 했네. 미안하다. 2장 넘겼어. 뭐라고? 난. 강호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럴 수 있. 자,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초점에 해당하는 좌표가 2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2,0을 지난다라고 하는 직선인데 얘는 반드시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런 뒤에 쌍곡선을 우리가 그려주게 되면, 쌍곡선 그리는 거 힘든데, 쌍곡선을 그려주게 되면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잡았을 때 이 2를 지나고 있는 직선 하나가 세팅이 되는 거고, 요때 만나는 점을 A점과 B점이라고 합니다. A점과 B점이라고 하고, B와 A가 각각 마이너스 2,0과 이렇게 선을 그어서 우리 A, B, C라는 삼각형을 만들어준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됐어? 그럼 그래프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는 뭐를 이용을 할 거냐면 요 축으로 다시 한번 자르는 거야. 이거 우리가 타원에서 했었던 내용이거든?
어떻게 볼 거냐면 지금 주어져 있을 때 장축의 길이 다시 2a가 뭐가 되냐면 2a는 2가 되잖아. 이게 나타내는 게 초점으로부터 점까지에 해당하는 거리의 차가 2로 동일하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우리가 알파라고 잡고 여기 a에서부터 c까지에 대한 길이를 알파라고 잡고 a에서 c'이라고 볼게.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길이를 베타라고 잡아주게 되면 이 베타의 값은 반드시 알파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 이해됐어요? 됐지? 그럼 밑에서는 얘를 알파 프라임이라고 보고 여기를 베타 프라임이라고 봤을 때 이 베타 프라임은 반드시 알파 프라임의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어요? 이때 삼각형에 해당하는 둘레의 길이가 22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네를 전부 다 더해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이 아니라 우린 여기에서 2 알파 마이너스 2와 2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2라고 봐서 요 값이 2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알파 플러스 알파 프라임에 해당하는 값이 13이 되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잡히게 되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A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요 길이가 되는 건데 이 길이는 결국 알파 마이너스 2에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 프라임에 마이너스 4를 구하고 싶은 거라 정답 9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쌍곡선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초점으로 축을 잘라서 각각에 해당하는 거리를 나타내는 문자 하나로 통일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됐지? 이런 식으로 잡아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넘어가서 2차 곡선인데 얘네를 왜 2차 곡선이라고 부르냐면 우리 2차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있는데 전부 다 x와 y에 해당하는 2차 항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 단 이때 A 앞에 있는 개수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어떤 도형이 될지는 결정이 되겠지만 결국 주어져 있는 일반형의 식을 우리가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꿔보면 어떤 도형인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거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우리한테는 앞으로 이런 형태의 식이 주어지게 되면 정리를 해서 어떤 도형인지 파악을 하고 그 도형의 성질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16번에 이제 1번만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4x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3이 되고요. 얘를 이제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에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4는 0이요.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 맞지? 이렇게 바뀌게 되고 다시 그럼 4의 x제곱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4로 각각 변을 나눠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건 도형이 어떤 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배운 쌍곡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이번에 얘는 축이 y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맞아? 위아래로 생긴 형태의 쌍곡선이 주어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요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성질들은 친구들이 잡아나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나가고는 싶거든. 그래서 2차 곡선의 접선을 좀 나가려고 하는데 괜찮니? 네가 문제야. 그냥 빡세긴 해요. 근데 안 나가고 다음번에 2차 곡선의 접선을 싹 다 하는 것도 굳이 한 번에 안 해도 되기는 하지만 접선만 따로 있는 거예요? 접선만 따로 있어요. 접선만 따로. 접선도 외우는 거긴 한데. 마이너스 되었다 시간. 시간이 마이너스 되었어요. 그치. 일단 포물선 한번 해보고. 나 일부러 지금 내 목표는 원래 타원 접선이거든. 그래서 포물선 접선 한번 해보고 강호 표정 보고 그러고 결정 좀 할까? 쌍곡선이라 여기까지만 하긴 좀 아쉽긴 해. 진도가 좀 아쉽고 누가 하지 말래?
어떤 놈이 숙제를 많이 내줬겠지? 그지? 나밖에 없지? 지금 모든 숙제가 나야. 지금 강우가 일주일 내내 하는 모든 숙제가 다 내가 내준 거거든. 아니 이적투 월화수목금 해도 안 돼. 아 진짜. 네가 누구한테 해봐. 니 지금 월화수목이 다 해? 투어투센 투치트 다 해? 가슴이라고. 보접. 얘에 대한 접방은 기울기를 mx라고 했을 때 n분의 p요. 끝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네? 끝이야. 아 맞죠? 끝이야. 진짜 끝이야. 어때? 괜찮아? 아 예. 나쁘지 않지. 그리고 요거 우리 했던 건데 원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했는데 x1, y1이라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방이거든? 괜찮아? 그러면 얘네를 여기에 대입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식이 제곱이 되어 있는 애에서는 얘를 곱해서 표현해주면 돼. 하나씩 이렇게. 됐어? 그리고 그냥 혼자 있는 친구는 중점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4p에 x 대신에 x 플러스 x1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그 점에서의 접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형태만 외우면 사실상 접방은 끝이야. 되셨어? 요게 그대로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똑같은 건데 쌍곡선이 타원부터 하자. 이 형태는 다 동일하게 들어가거든? 타원은 a제곱분의 x제곱이고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도 똑같이 x1 곱하기 x, y1 곱하기 y, 분모 그냥 나머지 다 똑같이 가져가는 거야. 그럼 쌍곡선도 마찬가지로 x1 곱하기 x, y1 곱하기 y 하는데 나머지식 동일한 형태로 다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중점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형태로 만드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되니?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 괜찮아? 공식 끝. 자, 증명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증명도 어렵지 않아요. y는 기울기가 m이고 절편이 n인 직선이 있는데 얘랑 뭐예요? 접할 거잖아. 그래서 대입해서 식 그냥 쭉 써주면 돼. 이항합니다. 이항에서 식을 다시 한번 써주고요. 접하니까 판별식 t가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짝수로 넘어가면 n-2p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n제곱 m제곱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 제곱이 된 m제곱 n제곱은 바로 날아가게 될 거고 4배의 mnp에 플러스 4p 제곱이 되고 얘네 소거가 될 거고. 됐어? 이렇게 돼서 얘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이 식 쭉 가져오면 양변 여기에서 요식에서 4사 날리고 pp 날려주게 되면 형태가 뭐만 남냐면 마이너스 m 곱하기 n 플러스 p가 0이거든. 그래서 n에 대한 값이 m분의 p가 돼요. 됐어? 이건 증명 과정이고 증명 그냥 쉽게 생각하면 대충 직선 하나 만들고 대입해서 판별식 d 돌려주게 되면 증명 가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어려운 과정 아니고 근데 수식을 외워놓으면 앞으로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걸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따지고 보면 음함수의 미분법인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쓰는 법만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증명하는 과정이 다른 증명보다 조금 더 복잡해서 요거는 생략하고 그냥 넘어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쓰는 법만 배우자. 되셨어요? 별거 없죠?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타원도 할만.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아니 이게 쉽고 어렵고가 문제야. 그치. 딱히 상관이 없는데 점점 뭔가 누적되는 무언가가 그지. 이게 이제 저는 이거 두 개를 끝내야 되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복리 이자가 늘어나는 느낌이잖아. 그치? 한번 가보자. 그래서 바로 뒤에 52페이지에 있는 예제 한번 우리가 볼 건데, 예제를 보면 점 마이너스 2,1이 있습니다. 점 마이너스 2,1이 있고요. 여기에서 y제곱은 4x의 그어요. 첫 번째.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2,1에서 y제곱은 4x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위에 있는 점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치?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입해서 y1, y와 2분의 4의 x 플러스 x1이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뒤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대입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2,1을 대입한 식 하나가 필요한 거고요. 됐어? 두 번째로는 여기에다가 대입한 식이 하나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 돼요. 이해되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대입, 연립 과정. 근데 나는 이거는 접점의 좌표가 정확하게 주어졌을 때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쓸 수야 있지만 비추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런 형태에서는 거의 무조건 그냥 요거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p에 대한 값이 1로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고, 얘가 뭐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2,1을 지나니까 대입해서 m값 찾아주면 문제 마무리됩니다. 요거 이해되지? 그러면 m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해요. 요거 이해되셨어? 그래서 너희가 요 접선의 방정식은 알고 있는 게 앞으로도 문제를 풀기 좋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번에 여기에서 우리가 접선을 하나 그었어. 괜찮지? 접선을 하나 그었다. 접선을 하나 그릴 거고, 이 접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그어주게 되면 이 접선은 y는 mx에 플러스 n분의 p가 될 건데, 됐니? 얘랑 뭔진 모르겠지만 얘가 어느 점을 지나고 준선을 지나고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괜찮아? 그럼 준선에 해당하는 이 임의의 점에 대한 좌표를 마이너스 p, 그냥 b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볼 거고,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주게 되면, 대입을 해주게 되면 b는 마이너스 p의 m 플러스 m분의 p요. 이렇게 된다. 맞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m을 곱해서 식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주게 되면 pm제곱 플러스 bm의 마이너스 p는 0이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치?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떤 거냐면 m은 기울기인데요. 그치? 기울기인데 포물선에 접하고 있는 기울기고, 맞아? 이 포물선에 접하고 있는 기울기 중에서 준선에 있는 어떠한 한 점을 지나는 기울기란 뜻이에요. 되셨어요? 그렇게 봤을 때 봐. 그럼 우린 이거 한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포물선이 이렇게 잡히면 밑에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거잖아. 요거 됐어? 왜? 2차식이니까. 그럼 근이 두 개가 생기게 되는데, 되니? 여기에서 우리가 두 근의 고배 관계를 가지면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이거 이해돼? 무슨 말이냐면 준선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얘네 반드시 뭐가 된다는 뜻이야. 우리 생긴 건 아니지만 수직한다라는 뜻이야. 요거 되셨어요? 그래서 요 정도 성질은 친구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이게 그 밑에 있는 보충학습에 있는 내용인데 증명하는 과정을 이렇게 증명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물선의 준선에서 뭐를 그으면, 접선을 그으면 뭐가 된다? 수직하는 관계가 된다 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괜찮지? 네. 오케이. 가자. 다 끝났다. 포접까지만 해보자. 포접까지만. 포접까지만 하자. 방금 약간 좀 기분 나쁜 표정이어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눈치를 봐야 돼. 아이씨. 뭐 해야 돼? 뭐를? 그거를 뭐 해야 돼?
혼자 오셨어. 할 시간 있어. 해야지. 할 시간이 뭐냐. 얼마나 수업을 조금 포기하고 할 수 있어. 에? 아 열심히 해. 그래 네가 잠을 조금 더. 자. 어? 몇 시에서? 땡따가 던지. 이 새끼 오늘 11시 반인가 일어났어? 진짜요? 응. 아니 그때 뭐? 어떻게 알아요? 어? 연락을 해요 그때 일어났다고? 아니 나랑 데이트하는 사이거든. 나 어제 쌤이랑 영화 보고. 진짜요? 지랄하지 마. 어제 진짜 미쳤어요. 어제 밤에 여자 넷이랑 영화 보고 왔대. 진짜요? 그래서 영화 보고 밤에 스파이더맨 보고 이제 늦게 이제 그냥 힘 빠지잖아. 같이 영화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 늦잠 잤다고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학생 때 방탕하게 사는 거다. 원래 그런 거다. 방탕하게요? 그렇지 뭐 여자 넷이랑 밤에 영화 남자였어? 어? 너무 남자였어? 혼자 남자. 와. 소리야? 지진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포물선에 접하고 직선 3x-y 플러스 2가 0이 되는데 여기에 평행하는 접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치? 요거 되니? 이 접선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m이 뭐인? m이 3인 뭐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포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포접을 만들어 주실 거고 만들어 주면 y는 3x 플러스 3분의 여기에서 누가 p가 4니까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 그럼 여기가 뭐를 지난다라고 했냐면 점 1, a, 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a, 1 대입해서 a 값 구해주시면 문제 마무리. 이런 거는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 과정은 생략해도 괜찮겠죠? 그치? 기본이다 기본. 우리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풀 수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필수 문제 2번. 이게 내용이 사실 기하가 안 어려워요. 자, y제곱은 마이너스 x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볼 때는 마이너스 4의 4분의 1의 x요.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나아. 알겠지? 그래서 얘는 생긴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점을 지날 거고 왼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생긴 거잖아. 요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초점을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한데 봐봐. 이 위의 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니? 이 위의 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대입해 봐야 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a를 대입을 해봐야 돼. 그럼 마이너스 4,a 대입하시면요. a제곱은 뭐가 되고 4가 될 거고 a의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a의 값이 2가 된다는 거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a의 값이 2라는 조건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다. 그럼 안 되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값이 주어졌고 우리는 뭐를 찾는 거냐면 마이너스 4,2 위에 있는 뭐를 포접을 찾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요거 됐어? 그럼 접점이 주어졌으면 우리 뭐를 이용하는 게 좋아? 그 개꿀딱 공식 이용하는 게 좋잖아. 맞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4,1을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써주면 곱은 그대로 하나 빼서 대입. 그래서 2y는 마이너스 x인데 봐봐. 마이너스 붙여놓고 분모는 중점 잡는다는 개념으로 요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그냥 x 대신에 x-4인데 뭘 찾아야 되니까 평균값 찾는 개념이기 때문에 2로 나눠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2를 한 번 더 나눠야 되니까 얘가 4가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대한 x의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됐어? 정리만 마지막에 잘 해주시면 되고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대로 진행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진행하자. 마지막 여기까지 하자. 힘내. 타접. 알았어. 이 새끼가 싸가지 없이 예? 쌤한테 눈으로 막 욕을. 아니. 아닌 거 맞아? 그럼. 그럼 할까? 오늘 몇 시에 끝났어? 수학 몇 시간? 9시. 그때 한 거야? 자, y제곱은 4 곱하기 2 곱하기 x라고 되는 거니까 우리 p의 값이 2라고 파악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1,1에서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과정이라서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y는
기울기 m이라고 볼 거고요. mx에 플러스 m분의 뭐가 되니까 p가 되니까 2가 되는 거고 맞아?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1,1을 대입을 해서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하면 1은 마이너스 m 플러스 m분의 2가 되고 좌우변에 m을 곱해주게 되면 m은 마이너스 m제곱에 플러스 2가 되니까 이항 싹 시켜주면 m제곱 플러스 m의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인수분해해서 푸셔도 되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m에 대한 곱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바로 잡을 수도 있게 되겠죠. 되셨죠? 이런 식으로 잡아서 친구들 문제 푸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당연히 포물선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까지 친구들 RPM 포함해서 전부 다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지? 13문제가 여기